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전기기사 2008년 1회 문제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41번 봐주시면 돼요. 자, 출력이 300kW이고 전기자 저항이 0.00835. 분권 발전기에다 밑줄을 하나 그셔야 되겠고요. 우리 항상 그 종류가 나오면 발전기가 됐든 전동기가 됐든 종류가 나오면 그 종류에 밑줄을 좀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보아에서 운전할 때 단자 전압을 줬는데 250V 줬고요. 계좌 전류를 줬네요. 계좌 전류가 얼마냐면 14A를 주고 있고요. 그때 유기 전력을 물어봤는데 우리 일단은 분권 발전기 기전력 공식을 쓰게 되면 E라는 놈은 V 플러스 IARA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전동기가 만약에 나오면 마이너스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단자 전압을 줬을 거니까 단자 전압의 크기 250V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IA 값인데 전기자 전류 IA 값은 우리가 이제 분권에서 부하 전류와 계좌 전류를 합성한 값이 되겠고, 이때 이제 용량이 주어진다 그러면 V분의 P 플러스 RF분의 V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전동기가 주어졌을 때 이제 당연히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용량이 보일 거니까 전압, 단자 전압 V분의 P, V가 250, 용량 출력이 300kW, 300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이제 조건에 보면 계좌 전류를 줬기 때문에 RF분의 V 값은 의미가 없겠고 계좌 전류 자체 값을 줬으니까 14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가 나오는데 여기 얼마 나올 거냐면 1214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214에다가 전기자 저항 값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0.0083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 260V가 나오겠고요. 정답은 몇 번?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이제 42번 들어갈 건데 42번 문제 보시게 되면 60Hz 4극 삼상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회전자가 슬립이 얼마 줬냐면 슬립 값을 0.1을 주고 있어요. 그때 회전자 주파수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는 회전시의 주파수를 갖다 우리는 F2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우리 슬립 공식을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항상 했던 거지만 첫 번째가 이제 NS분의 NS-N이었고요. 두 번째 수식 관계가 E2분의 E2S,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F2분의 F2S,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이 P2분의 P2C,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회전시 주파수를 물어봤을 거니까 F2S 값을 갖다 끄집어냈을 경우에 슬립 S에다가 정지시의 주파수 F2를 곱한 값이 회전시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슬립은 0.1을 줬고요. 정지시 주파수는 얼마냐면 60Hz. 조개 곱한 거 답. 6Hz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은 몇 번?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43번 볼 건데 43번 문제를 보니까는 용량이 10,000kVA, 전격 전압이 6000V. 용량에다 좀 밑줄 하나 걸어놓고요. 극수가 12극의 주파수가 60Hz, 한상의 동기 임피던스가 2옴인 삼상 동기 발전기가 있다. 단락비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 단락비 쪽에서 보면 우리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있었고요. 또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율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공식이 이제 네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KS분의 1이었고 두 번째가 V제곱분의 PZS였고요. 세 번째 공식은 우리 V분의 루트 3의 IN의 ZS, 마지막 네 번째 공식이 우리 IS분의 IN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첫 번째 공식, 요거를 우리 두 번째 공식, 요 놈을 세 번째 공식, 요 놈을 네 번째 공식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공식은 우리 퍼센트 ZS가 동기 임피던스를 주고 단락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단락비를 주고 반대로 퍼센트 ZS 값을 물어볼 쪽에 자리만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용량이 주어졌을 때 우리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고, 3번은 이제 공식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요 V를 성간전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E가 상전압인데
우리 요 문제만큼은 출제자가 성간전압을 2라고 줄 거니까 V 대신에 2라고 바꿔주시면 되고, 공식을 찾는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 INZS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IS는 이제 단락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단락전류가 주어지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단락비를 물어보고 뭐 용량이 주어졌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쌍으로 들어갈 거고요. 단락비를 단락비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단락전류가 주어졌다 그러면 1번과 4번이 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단락비를 물어봤으니까는 KS분의 1 놓은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이 또 보니까 용량이 주어졌어요. 단락전류는 없으니까 2번 공식을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제곱분의 PZS 이렇게 잡을 건데, KS 단락비를 물어봤으니까는 대각 곱하기를 하면 PZS분의 V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자, 집어넣어 볼게요. 용량이 일단 1000kV라고 했으니까 10의 3승 잡아주고요. 기본 단위로 가야 되니까 동기 임피던스가 2옴 줬고요. 그 다음에 V가 성간전압 6000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한 값이 1.8이 나온다는 거고, 정답은 몇 번에 있어? 4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번을 들어갈 것인데, 44번을 보니까는 그 2차로 환산하는 임피던스가 각각 0.03에 플러스 J 0.02, 그 다음에 0.02 플러스 J에 0.03, 단상변압기 도대를 병렬 운전시킬 때 분담 전류를 물어보고 있는데, 보기를 보게 되면 실제 전류의 크기를 물어본 건 아니고 크기와 위상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기와 위상을 우리가 따져볼 건데, 첫 번째 거를 갖다 얼마 줬냐면 Z1이라고 할게요. 요게 이제 0.03 플러스 J에 0.02옴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임피던스 Z2를 갖다가 뒤집었죠. 0.02 플러스 J에 0.03 요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크기와 위상을 따져봐야 되는데, 크기는 우리가 이제 그 좀 편의상 0을 두 개를 다 빼버리고 그냥 숫자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은 다 빼버리고, 그러면 실제 크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Z1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루트에 3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고 얼마하고 나올 것이고요. Z2의 값도 마찬가지로 루트에다가 2의 제곱 플러스 3제곱 해서 얼마하고 나올 건데, 요런 위에 거와 아래 거는 크기는 같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외울 적에 회로 이론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숫자들이 있는데, 뭐 3, 4, 5, 6, 8, 10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뭐 4, 3, 5, 8, 6, 10. 그러니까 실수와 허수는 위치가 바뀌더라도 값은 실제 크기는 똑같이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기는 같으나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위상 관계를 우리가 따져봤을 적에 위상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야? 우리 세타라고 했을 때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가 3이고 허수가 2가 될 것이고요. 이걸 세타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위상 세타 2 값은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실수가 2고 허수가 3. 엄밀히 따졌을 때 3분의 2와 2분의 3 값을 구하면 값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상은 달라지겠더라. 그래서 크기는 같으나 위상이 다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답을 찾게 되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같고 위상 자체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45번 문제는 그 단상 유도전압 조정기에서 단락권선의 역할이 나왔는데, 우리 유도전압 조정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정리를 했던 것 같고요. 보면은 일단 얘는 정지기가 된다라고 했던 거죠. 우리 전압을 조정하는 기기니까 전압을 조정하는 기기는 변압계의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지기가 되겠고, 우리가 첫 번째에서 단상유도전압 조정기와 두 번째에서 삼상유도전압 조정기를 비교했을 때 그 비교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 단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번자기의 원리다라고 했고요. 진폭이 위에 한번 아래 한번 반복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위상차는 없겠더라. 위상차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조건은 뭐가 들어가냐면 단락권선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 단락권선에 우리 역할이 있었죠.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바로 뭐예요? 전압강화 경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 조정전격을 얘기했을 때 P라는 놈은 우리 E2에다가 I2를 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KV로 물어보면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고요. 만약에 이제 기본 단위 VA P상분으로 물어보면 마이너스 3승을 빼고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E2 값인데 이 E2는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조정전압이 되더라는 거였고요. 우리 문제 조건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가 나오는데 항상 조정전압은 플라 마이너스 오른쪽에 위치하는 요 전압이 조정전압이 되겠다는 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삼상인데 삼상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상만 좀 기억을 하면 어차피 반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 회전작의 원리가 되겠고 이상차는 있다라고 하면 되고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단락권선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전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는 삼상이니까 루트 3만 붙여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 2는 조정전압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범위가 들어가는데 우리 조정 범위는 자, 첫 번째에서 공식이 하나 나온다 그랬어요. V1 플러스 이 2의 코사인 알파가 되겠고요. 요거 우리 계산 문제 나오면 350V짜리 하나 기억을 좀 하자고 그랬죠. 공식과 계산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우리 부호가 플라 마이너스가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단락권선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단락권선의 역할은 우리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강화 경감 해가지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전압강화 경감의 45번의 정답 4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을 볼 건데 우리 46번 문제는 보시면 단상 직권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직권에다가 밑줄을 하나 그을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다 직권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세 가지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직권형, 3번에 보면 보상 직권형,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유도보상 직권형이 있는데 직권자가 안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우리 2번은 누굴 거냐면 단상 반발 전동기가 되겠죠. 우리 그래서 단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 해설에도 정확히 나와 있지만 그래서 요거 우리 세 가지가 누가 있냐면 우리 첫 번째 아트킨손형 전동기가 있죠. 아트킨손형.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톰슨형 전동기. 그 다음에 뭐 테리형 전동기. 뭐 이걸 갖다 우리 영어다 보니까 대리형.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상 반발 전동기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번 들어가게 되면 수은정류기에서 역호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물어봤는데 역호현상의 큰 원인 과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하전류 정답 1번 해서 체크 하나 하시고 정답 답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 거기 47번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답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잘 나오는 문제도 아니고 자 48번 문제죠. 48번 문제를 보시면 회전 속도가 빨라졌을 때 정류가 힘든 이유를 물어봤는데 우리가 정류 파트에서 보게 되면 그 교류 AC를 갖다 DC로 변성을 해주는 게 정류인데 우리 그 부족 정류나 과정류 같은 것들이 이제 불꽃섬락이 발생되면서 그 정류의 파형값이 찌그러지는 정상 파형이 아닌 그런 파형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제 그런 파형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대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갖다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양호한 정류를 얻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호한 정류를 우리 얻는 방법, 이거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우리 평균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그 평균 리액턴스 전압의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L에다가 무조건 TC분의 얼마 EIC가 되더라. 요거 하나 기억을 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리액턴스 전압이 결론은 불꽃섬락을 발생시키는 전압의 크기이기 때문에 얘를 갖다 무조건 우리는 작게 해주는 게 목적이 된다라고 했던 거고요. 얘가 작으려면 L 값도 작아야 되고 정류주기라고 하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줬을 때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 시간은 길게 해줘야 된다. 그때 리액턴스 전압이 작아지겠더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감소시키는데 뭘 이용하느냐. 우리 보극이 있었죠. 보극을 설치해서 우리 전압 정리의 역할하는 보극을 설치해서 양호한 상태의 정류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덕턴스를 감소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류 주기를 길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속도 V를 느리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얘기하면 다섯 번째로 우리 접촉장이 큰 탄소 브러쉬를 쓰는데 이 탄소 브러쉬라는 놈은 저항 정류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저항 정류. 그래서 이거 접촉장이 크다. 이 속도가 빨라졌을 때는 우리 TC가 있죠. 원래 정류주기 TC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V분의 B-델타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정류주기는 뭐에 비례합니까? 라고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B-델타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주기가 짧아지고 얘가 짧아졌을 때는 뭐예요?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빨라졌을 때, 속도가 빨라졌을 때 정류 불량의 원인은 누구냐 그러면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겠다. 요거를 답으로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48번 문제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졌을 때 정류가 힘든 이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요 조건이 되겠죠. 보면 요 속도 V가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정류 주기는 짧아지고 얘가 짧아지면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면서 정류 물량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이냐면 리액턴스 전압이 커진다. 2번으로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우리 동기발전기 전기작 원선의 층간 단락보호 계전기 물어봤는데 층간 단락보호의 밑줄 그시고요. 거기 치읓자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주면 되게요. 그래서 우리 발전기든 변압기가 됐을 때 그때 그 내부 고장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동 계전기하고 우리 전류 차동 계전기하고 부울질 계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에 차동 계전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0번인데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3이라고 했을 때 분포권 계수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 분포권 계수는 보면 우리 공식이 있는데 우리 그 단절권과 분포권이 나오는 거죠. 시험에. 그래서 요거 우리 공식 쓰면 우리 어떻게 돼요? Q 사인 EMQ분의 파이 분의 사인 EM분의 파이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항상 분자라는 놈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이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요 M이라는 놈이 상수인데 우리는 M이 무조건 3상이라고 그랬어요. 요 파이는 우리 항상 180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3이 6이니까 6분의 180 하면 사인 30도가 되면서 사인 30은 얼마?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여기 있는 Q 값은 명칭이 뭐야? 매극 매상당의 슬로스를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우리가 안 줬을 때는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PM분의 S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니까. 그 다음에 M이라는 놈은 누구냐면 우리 상수인데 우리 무조건 동기기는 3상이 되는 거죠. 우리 3상 Y결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어넣으면 3사인에다가 자, 파이는 그대로 가는데 요 M이란 놈이 3상이고요. 매극 매상당 슬로스도 3이니까 하면 3, 3은 9에다 9, 28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 6이 되는 거죠. 요거는 각도기 때문에 숫자하고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 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우리 그 답 찾게 되면 3번에 있죠. 3번.
요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보기 답이 3번이나 4번, 거의 3번에 이제 출제가 되는데, 3번에 없으면 거의 4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약 0.96 정도 나올 거예요. 요거 계산해 보시면. 그래서 요거 우리 답 항상 0.9xx로 나오겠다라고 했던 거죠. 단절권 계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단절권 계수는 우리 사인판으로 기억하자고 그랬고, 우리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인 2분의 베타 파이가 된다. 얘 또한 답은 무조건 0.9xx로 나오겠더라 얘기했던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51번 칠판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자, 51번 보시면, 요거 일단 답이라고 하나 좀 체크하시고요. 동기 임피던스 철심이 포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는데, 실제로 우리 포화가, 철심이 포하면 그 동기 리액턴스 중에 전기자 반작용이죠, 변화하는 게. 그래서 철심이 포했을 때, 기자력은 생겨도 반작용 자속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포화가 됐을 때 우리 항상 임피던스는 감소가 됩니다. 감소. 그래서 요거 3번으로 체크하시고요. 요거 답이라고 하나 좀 보세요. 우리 항상 얘기했던 지구상에 존재하는 딱 한 문제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52번 보면 광수이츠 광자에다 동그라미 빛광자죠. 그래서 거기 보면 3단자 사이즈부터 물어봤는데 우리 L자가 누구냐면 라이트예요. 그래서 이게 빛입니다. 빛. 그리고 우리 SCR이 있는데 이 SCR은 우리 단방향 3단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방향 3단자. 그래서 우리 광수이치 릴레이 카운터 회로에 사용되는 3단자스 LASCR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53번 문제. 전기자에 사용되는 권선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걸 물어봤는데 뭐 가장 많이 사용하든 안 되든 우리 직류기 전기자에 사용되는 권선법, 직류기에 사용되는 권선법 우리 세 가지는 누구누구밖에 없어요. 고상권, 우리 패로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누구 2층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2층권이 이제 두 가지로 쪼개지더라. 중권과 파권이 되겠습니다. 이 2는 항상 숫자 2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두 개의 층으로 감겨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일단 답 찾으면 2번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권과 파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중권은 병렬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이거 중권과 파권도 수없이 정리를 했던 거고요. 파권은 우리 직렬권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중권은 어떻게 돼? A는 P는 B라고 했고 파권은 A는 E는 B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초코파이로 좀 기억을 하자고 그랬고 중권은 언제나 같다. 그래서 요거 우리 용도는 저전압에 대전류에 사용이 된다. 파권은 반대니까 우리 뭐예요? 고전압에 소전류에 사용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고전압이다 보니까 이제 전압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도가 들어가면 A는 MP가 된다고 했던 거고요. 다중 파권이면 A는 EM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균합선을 설치하는데 병렬권 중권은 설치를 하지만 직렬권 파권에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죠. 우리 균합선이라고 하는 놈이 있었어요. 균합선, 균합판, 균합모선인데 이 고리환자를 쓰는 거고요. 이거 명칭 설치 목적이 이제 뭐냐 그러면 병렬 뭐였어요? 운전을 뭐하기 위해서 안정하게 우리 운전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하는 거였죠. 그래서 요거 우리 설치하는 데가 어디냐면 직권하고요. 그다음 복권.
또 하나가 이제 과복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칙칙폭폭으로 좀 기억을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4번 보면 슬로수가 24슬로 줬고요. 그 다음에 극수가 4극짜리래요. 그리고 전기각을 물어보고 있죠. 우리 슬로 사이에 전기각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적어보면 우리 전기각이라는 것은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하각이라고 하죠. 기하각. 요거 우리 기하각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기계각이라고도 하죠.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각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한 바퀴 회전했을 때 우리 360도. 근데 이제 전기각도 360도가 되는 건 아니고, 극수가 많아지면 전기각은 극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각도 값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전기각, 기하각 있으면 누가 더 커요? 기계각 있을 때 극수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기각이 항상 큰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고, 일단은 우리 기계각, 기하각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2분의 P를 잡아주면 되는데, 우리 기하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우리 기하각, 우리 회전체가 어쨌든 회전체니까 36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슬롯이 몇 개예요? 요렇게 하나의 회전체로 생겼는데, 이런 슬롯이 쭉 돌아가가지고 이게 몇 슬롯이라는 겁니까? 24개라는 거죠. 그럼 전체 회전체는 360도니까 24수로 나누면 기계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오냐면 15도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다 15에다가 곱하기 2분의 P, 극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 전기각은. 그럼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짜리죠? 그러면 2분의 4니까 2에다 15 곱하면 30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하각은 15도고 전기각은 30도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55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55번 보면 20마력의 4극 60Hz 332도 전동기가 있다고 그랬고요. 슬립이 4%래요. 전보아시 토크는 얼마인가 물어봤는데, 단위는 이제 kgm를 주고 있죠. 1마력은 746W라는 거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 토크 나왔을 때, 유도기에서 토크 나왔을 때, 우리 항상 단위가 kgm로 나오는 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T는 어떻게 돼? 0.975에다가 n분의 P0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래서 이거 회전자의 속도가 되겠고요. P0는 출력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0.975 하고 n이 얼마야? n은 안 줬어요. n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전자의 속도 구하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죠. 1-s의 n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슬립을 줬는데 1- 얼마예요? 4%인가요? 그래서 0.04 잡아주시고, 우리 동기 속도도 안 줬을 거니까 구해야죠. P분의 120F. 그래서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이고요. 120에다가 우리 주파수가 얼마예요? 60.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800rpm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800 잡아주시면 돼요. 자, 요거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1728rpm 나오네. 1728rpm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1728rpm 분의 우리 출력 P0가 얼마냐면 20마력 주차 20 곱하기 746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구한 값이 얼마? 약 8.41 나오죠. 단위는 뭐야? 킬로그램, 메타.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되는 거죠. 그 다음 56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56번 문제는 답이라고 쓰시고, 우리 기전력의 고조파를 포함하고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때,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다 밑줄 그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중성점 접지 방식은 무조건 Y결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로에 3고조파를 주로 하는 충전 전류가 흐르고요. 변압계 3고조파의 영향으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3상결선 물어봤는데, 우리 통신선에 의한 유도장애를 발생시키는 건 바로 누구냐면 3고조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바로 YY죠.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델타 결선을 쓰게 되면 고조파 순환전류로 인해서 그 3고조파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YY 결선은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통신선의 유도장애 때문에 우리가 3권선 변압기를 쓰는 거죠. YY 델타 해가지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거, 3고조파 영향으로, 3고조파 영향으로 통신선의 유도장애를 일으키는 거, 우리 YY 결선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번 갈게요. 15kW 삼상 유도전동기 기계손이 350W를 줬고요. 슬립이 3%래요. 2차 동선 물어봤는데, 우리 그 2차 동선을 구하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P2C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P2C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1-S분의 S에다가 P0가 들어가는 거죠. 단, 이 P0에 기계손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기계손까지 더해서 전체 출력값을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P2C는 자, 얼마예요? 슬립을 3% 줬나요? 자, 그래서 3%니까 0.03이 되겠고 0.03에다가 출력이 얼마냐면 15kW니까 와트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공 3마리 붙여주시고 기계손 350W 줬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대표적인 답이 나왔는데, 싸질러죠, 싸질러, 그죠? 싸질러 해가지고 475W. 그래서 우리 예전에 똥 싸질러 외우는 공식, 답안 외우는 거 하나 나왔네, 그죠? 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58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58번 문제는 변압기 이상적인 병렬 운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의 우리 병렬 운전 조건 보면, 솔직히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은 뭐 그렇게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직류기나 동기기가 나오는 거죠. 동기기가 이제 그 중에서도, 최고로 이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일단 항상 조건이 아닌 거 그러면요, 용량 출력이 항상 따라가는 거죠. 우리 동기기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서 뭐 회전수가 들어갔던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게 되면 뭐예요? 극성과, 여기서 감극성과 가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극성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권수비, 단자 전압이 일치돼야 되더라. 나중에 이제 그 극성 시험이 나오면 제가 해드리는데 잘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단자 전압이 일치한다. 뭐 이런 조건이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요거 우리 극성에 대한 문제는, 감극성과 가극성에 대한 문제는 아마 앞쪽에서 한 문제도 봤을 거예요, 아마.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안에는 저항 강화율과 누가 있어요? 리액턴스 강화가 있으니까 요 두 값이 일치가 돼야만 퍼센트 임피던스가 일치가 되겠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 조건은 위상관계가 없기 때문에 단상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조건들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거의 다 이제 전압하고 전위차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위차가 달라지면 순환 전류가 흘러가지고 변압기를 갖다 소선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회전 방향과 각 변이가 일치가 돼야 됩니다. 변이. 그래서 이 변이라는 게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위상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조건은 우리 단상은 아니고 위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삼상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이런 것도 있죠. 단상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거. 그래서 변이 위상이나 들어간 것들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건 삼상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임피던스가 일치되는데 만약에 임피던스가 일치가 안 되면 부하분담비가 달라져 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한쪽이 과열 소선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 병렬 운전이 가능할 때, 그리고 우리 불가능할 때가 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요거까지 제가 잡아 드릴게요. 우리 가능은 무조건 뭔 수 찾냐면, 짝수를 찾아주면 되고요. 불가능할 때는 무조건 홀수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델타 Y와 뭐 델타 Y 결선이 있는데, A기 B기라고 했을 때 병렬 운전을 하고 있다. 그때 요 위상은 달라지면 무조건 위상차가 30도예요. 얘도 달라졌으니까 30도. 그러면 두 개를 빼면 위상차는 몇 도예요? 0도가 돼버리는 거죠. 이때는 운전이 가능한 겁니다. 순환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델타 Y와 뭐 델타 운전을 했다.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얘는 위상이 달라졌으니까 30도죠. 같은 것끼리는 몇 도야?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 위상이 30도 차가 발생되면서 순환 전류가 흘러버리죠. 그래서 변압기 과열 소선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이 조건의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델타 2개, Y 2개면 가능한 거, 짝수. 델타 3개, Y 하나 이렇게 되면 홀수라서 불가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보면 아닌 거 물어봤는데요. 2번이에요. 걔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맞고 읽어보시면 정답 2번으로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량에 비례하여 전류를 분담한다. 다 보면 맞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죠? 1번 맞는 얘기, 2번. 3번 보면 병렬에 대한 각 변압기 폐로에는 순환전류 흐르지 않는. 순환전류는 흐르게 되면 과열 소선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맞는 얘기고. 네 번째, 각 변압기에 대한 전류의 대수압이 언제나 전체의 부하전류와 같다. 평형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정답 2번으로 보시고. 사실은 뭐 지금 요 문제 뭐 이상적인 병렬 운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보다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지금 정리해드린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가도록 합시다. 전격이 3300, 210V, 변압기 1차에 3300V를 가하고 2차의 부하를 접속하니 그 1차에 3A 전류가 흘렀대요. 그때 2차 출력 물어봤는데 거기 보면 그 풀이는 아주 간단하게 해놨죠. 이상적인 변압기인 경우에 1차 출력과 2차 출력의 값은 같다. 따라서 P라는 놈은 V1, I1은 V2, I2와 같다라는 거죠. 입력과 출력이 같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V1 3300에다가 그 1차 전류 3A 그대로 곱해가지고 9.9 나왔는데요. 자,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2차 출력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2차 출력은 뭐야? V2 곱하기 I2라고 쓸 수 있죠. 아무 조건이 없으면 단상이기 때문에 말이 이제 3상은 주어지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 단상입니다. 기본이 이제 단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KVA로 물어봤으니까 10에 마이너스 3승 잡아주면 돼요. 그럼 V2라는 것은 얼마예요? 210V죠. 210 곱하기 I2로 가야 되는데 우리 전류비 공식을 쓰게 되면 A는 뭐야? I1분의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비 먼저 쓰게 되면 반대라서 1차분의 2차인데 2차 전류를 구해야 되니까 권수비 A에다가 1차 전류를 곱하면 2차 전류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권수비를 안 줬기 때문에 우리 전압비를 이용해서 권수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비는 2차분의 1차가 될 거니까 210분의 3300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5.7 정도 나오거든요. 15.7 정도 권수비니까. 그래서 15.7에다가 1차 전류가 아까 얼마였냐면 3A 줬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한 값이 47.14 정도 나와요. 47.14A. 그럼 이거를 위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 나오냐면 계산했을 때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와요. 9.9 kV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복잡하게 권수비를 이용해서 풀었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 조건에 보면 사실 그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조건을 문제 조건에 안 줬기 때문에 이상적인 조건으로 보고 해설처럼 푸나 아니면 저처럼 그냥 이상적인 변압기가 아니라고 했을 때 권수비를 이용해서 푸나 결론은 뭐예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귀찮으면 그냥 직관적으로 아니 그 문제 조건 보고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냥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같은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상적인 변압기라는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난 이렇게 풀고 싶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푸나 간단하게 푸나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 자체가. 자, 60번 보죠. 동기전동기에다 밑줄을 그시고요. 앞선 전류 밑줄 그어야 되겠죠. 전기자 반정이. 우리 전기자 반정이 나오면 항상 그림 그렸잖아요. 동기기 쪽에서 전기자 반정이. 우리 십자가 이렇게 하나 그렸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왼쪽, 그다음 오른쪽이 우리 전동기, 그죠? 잘 나오는 파트죠. 전기자 반작용. 위상은 시계 반대 방이었고 항상 전류가 위아래 기준이 되는 축이 된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전류가 앞서 있느냐 뒤져 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되니까. 그래서 위에는 우리 감자, 자속이 감소할 때, 밑에는 증자가 되는 거죠. 자속이 우리 증가할 때. 다른 말로는 우리 자화작용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얘는 뭐 잘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증자작용이 대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금 일단 전동기라고 했죠. 그래서 전동기에다가 항상 점을 찍는 거예요. 여기 발전기면은 여기다 찍는 거고 전동기는 여기니까 여기다 찍은 다음에 지금 위상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때 같은 방향으로 가면은 앞설 때고요.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뒤질 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선 전류라고 했으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방향에서 위로 올라가면 감자작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란 얘기예요?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으로 체크하시고 잘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위상, 동의상이죠. 동의상. 동상, 동의상. 나오면 이건 알만의 회로잖아요. 그때 발생하는 반작용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교차 자화작용하고요. 또 하나가 누구예요? 같은 얘기. 요거를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횡축반작용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횡축반작용의 성분을 물어보면, 크기를 물어보면 얼마예요? i의 우리 코사인 세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또 우리 요 교차자화작용, 횡축반작용과 우리 직각을 이루고 있는 직축반작용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직축반작용의 성분이나 크기를 물어본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우리 높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i의 우리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얘는 그 밑변, 그 위호분하고 이제 연결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문제 1회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2회 문제 또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